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김포 갑 지역은 지금 많이들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청년 박진호가 반드시 선대위원장님의 지시를 따르고 또 반드시 보수의 가치를 지켜서 보수의 깃발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제 제대로 된 선거 한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천군 만마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중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 한 말씀을 지금 귀담아 듣고 있는데 우리 김포를 첫 번째 방문지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포에 또 박진호 후보에 또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오셨으니만큼 힘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승으로 당과 위원장님께 보답하겠습니다. 한 2주 조금 지나면은 우리 설명하신 후보자들께서 지난 4~8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자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 안에서 어떻게 지내왔다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에 아주 제대로 느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삶이 너무 팍팍해졌어요. 지난 3년 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이 없는 사람, 즉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겨우겨우 지금 지내오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서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을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밖에 돌아다녀 볼 거 같으면은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얘기가 팽배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장을 이루지 못했어요. 말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경기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대통령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로 대대적인 선전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간판마다 떼버린 것이 지금 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국민들이 참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마찬가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절망적인 소리를 들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를 갖다가 극복을 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3년 동안의 경제정책의 행태를 볼 것 같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침체에 빠진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강조한 게 뭐예요? 공정사회를 갖다가 강조했는데 과연 이 사회가 공정했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월 달에 검찰총장과 광화문에서 일어났던 소위 조국 사태에 대한 그 신뢰가 여실히 대한민국의 공정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대로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러한 나라를 또 두 번 다시 겪었다가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소위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 동안의 실정을 갖다가 평가하는 날이 오는 4월 15일에 선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무슨 큰 치력이나 있는 것처럼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들어왔을 적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뭣도 모르고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지 않고 코로나 사태가 곧 끝날 것 같은 이런 희망을 국민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하리우드에서 무슨 오스카 상인가를 탔다고 해서 그거를 축하한다고 점심에 청와대에 모여 앉아서 파한대소를 하고 있는 그날 바로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마치 코로나 사태가 곧 종식될 것처럼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아무도 사전 예의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바이러스가 끝나느냐 안 나느냐 것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잘 구축해 놓은 의료 시스템, 의료 종사자들의 열정적인 노력, 거기에 덧붙여서 국민들의 성원,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이 정도라도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업적이나 내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서 마치 우리 4.13, 4.15 총선에서 지난 3년간에 이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들이 덮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을 발생하면서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생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조정을 해서 한 100조 원의 예산을 만들려고 하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의 예산은 작년 예산 대비 10% 가까운 증액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전부 512조의 예산을 갖다 편성을 했는데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고통을 같이 진다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예산을 절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절감을 하면은 그 예산을 갖다 가지고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사람들을 사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확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또 논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한 예산을 왜 합감을 해야 되는지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원래 예산의 조정이라는 것이 제대로 하려면 정부의 소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지금 20대 국회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그러면 그때 조정을 갖다가 하든지 그것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헌법상에 갖는 권한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소위 가능성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해요. 저는 이것이 이 정부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투표 한번 잘못해가지고서 후회를 하지 맙시다. 후회하는 날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날이에요.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위정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선거 때는 기가 막힌 약속을 하고 취임사에서는 아주 번지르는 문장을 갖다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은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에서 잘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수준 높은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절대로 지난 3년을 잊고서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 김포의 주 지역에 출마하신 우리 홍철호 의원님과 가장 이 공천 중에서 젊은 우리 박찬호 후보가 이번 4.13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를 해서 미래통합당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갖다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미래통합당 만세! 선거 승리!